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의 이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쭉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검찰이 이 언론 플레이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했다.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특히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새로운 부분도 좀 드러나왔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한 부분인데, 자, 그 우리의 추론을 사실이라고 사실 입증해 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천하동인 이론은 내 것! 시라고 유동규가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이거 아무리 봐도 천하동인 1호의 적어도 절반은 유동규 것 아니냐. 이 내용을 자세히 봐라. 이거는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그 천하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리고 김만배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지 않느냐. 야, 동규야 돈 가져가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런 얘기를 유동규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유동규는 자기 입으로 천하동인 1호는 내 거다. 유동규가 지 입으로 말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꽤 쇼킹한 거죠. 이게 사실 왜 언론에 보도가 전혀 되지 않았는지 저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천하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유동규가 이렇게 말했다. 지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게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죠.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유동규한테 듣고 그걸 법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뭘 말하느냐. 유동규 역시 천하동인 1호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 것이다. 혹은 뭐 정진상 것이다. 김용 것이다. 아니 이거 세 사람들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유동규가 했던 말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유동규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하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 부원장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어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5번째 공판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고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정민용 변호사의 어제 증인신문의 주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검찰 조서라든지 언론 보도 이 나온 것과는 달리 내가 직접 본 거는 없다. 내가 김용에 대해서 직접 본 거는 없다. 전부 다 유동규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런갑다라고 생각했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김용이 돈가방을 이 옆구리에 끼고 나가는 거 봤다 못 봤다? 나는 그것까지는 못 봤다. 김용의 다리만 봤다. 하반신만 봤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김용이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 아니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 유동규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는데 김용이 말하는 거는 내가 들은 적 없고 전화통화? 전화통화 난 몰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다? 나는 김용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따라서 목소리도 몰라. 따라서 김용이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김용의 전화통화 내용을 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김용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가 없지.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유동규가 주장한 내용을 옆에서 정민용이 같이 들었다.
유동규가 김용한테 뭐 요구받고 하는 내용을 사실 정민용도 다 들었다. 심지어 뭐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있는 거를 같이 옆에서 들었다.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어제 정민용 변호사의 주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장 말고 또 다른 주장이 나옵니다. 자,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은 그거죠. 남욱과 유동규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남욱하고 유동규는 뭐 같은 동네 뭐 선후배 사이라나 동네 친구래나 했던 뭐 그래서 되게 가깝대요. 그래서 이 남욱이 이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공사에 밀어넣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메신저 혹은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면 정민용이 제일 잘 알 거고, 심지어 어깨 너머로 보니까 유동규가 누구한테 돈 주더라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까지는 뭐 정민용이 어깨 너머로 보니까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주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언론 보도도 나왔고 검찰 발표도 그랬고 그랬어. 그런데 뭐 아니 나 어깨 너머로 본 거 없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어제 법정 증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뜻밖의 진술이 하나 나옵니다. 그 뜻밖의 진술이 뭐다? 유동규가 이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져갔다. 5억 정도는 전처한테 줬고 6억 정도는 자기가 전세를 구한다고 거기 광교 포레나에 전세 들어간다고 해서 또 6억 받아갔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유동규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4천만 원이 다다. 아직까지 11억 주고 한 번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못 들어? 내가 딱 생각하기에 돈 못 받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유동규는 뭐라고 그러면서 받아갔다? 야, 천화동인 1호가 내 거야.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천화동인에서 나오는 돈, 딱 배당만 되면 내가 너한테 야 10억 빌린 거 턱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유동규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유동규가 얘기했다고 정민용이 진술을 한 거예요. 진술을. 심지어 무슨 얘기도 했다? 한참 김만배하고 뭐 돈 달라 어째라 통화를 투닥투닥 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더니 아 참 내 돈을 내가 받는데 이렇게 힘드나? 라고 말한 적도 있다. 결국 뭐다?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기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유동규, 절반은 김만배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 지 거래. 자, 야, 유동규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유동규의 인식은 확실합니다.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야. 그 소유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이게 어제 정민용 법정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얼마나 쇼킹한 얘기야. 428억?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거 다 나가리네? 야. 자, 그러면 뭐야? 428억이 이재명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유동규가 8억을 받아와서 그 중에 6억을 김용을 줬다라는 그런 전제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죠. 428억이 이재명 거니까 그 중에 6억 빼서 가는 건 금방 쉬웠지? 라는 식이었어요. 자, 이거는 뭐 깨져버린 겁니다. 일단 천화동인은 유동규 거,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여기서 확 드러나 버렸어. 자, 근데 왜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왜? 에? 야, 왜 이럴 때는 가만히 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유동규가 정민용에게 직접 한 소리. 내 돈인데 이렇게 받기 힘드냐? 유동규가 김만배하고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정민용한테. 게임 끝? 그죠? 이제 더 이상 뭐 428억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결판이 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시간을 더 끌 수도 없었을 거다. 아, 이제 더 끌어봤자 아유 별로 먹을 것도 없겠다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게다가 이런 정민용의 주장,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아니, 정민용 말을 또 어떻게 믿어? 뭐 솔직히 정민용도 뭐 뻥쳤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죠. 왜? 정민용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들은 많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예, 소위 말하는 정영학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뒤져보면은 예,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정민용의 주장, 이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한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보세요. 유동규와 김만배가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다라는 소문이 좀 퍼졌나 봐. 막 소문이 퍼지니까 이게 유동규가 상당히 곤란해진 거지. 아, 이 소문 나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느 놈의 소문 퍼뜨린 거야? 라고 하면서 김만배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걸 왜? 예? 그 얘기를 왜 하고 다녀? 아니, 너라는 얘기는 김만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유동규는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나무기 지 거라고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자기가 그 얘기 해야지. 갑자기 유동규 거니까 내가 뺏어와야겠다? 그런 얘기를 나무기가 왜 해? 그런 말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러죠.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 형이 오버한 거고, 아이고, 내 거라는 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네 거라는 건 몰라도 내 것이 아니다. 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사람들이 네 거라는 건 잘 몰라. 자, 이렇게 유동규가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아니, 이거는 유동규 몫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퍼져? 누가 그랬어? 팩트를 정확하게 해.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럽니다. 아니, 아무도 몰라. 네 거라는 거. 여기서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얘기 이미 한번 나오죠. 또 있습니다. 자, 이거 김만배하고 정영학이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야. 그러면서 그래. 나머지는 49%의 반 24.5% 이게 걔 거야. 유동규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640개, 뭐 1300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 이게 1300억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화 녹취록 옆에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이 부분. 저 보세요. 보면은 화천대유 플러스 1호, 2호, 3호 납입 자본금 뭐 이렇게 쭉 계산해 놓고 24.5% 유동규 실질 지분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유동규 실질 지분. 네.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서 유동규의 지분이 천화동인 1호의 24.5%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죠? 확인이 됐죠? 네. 자, 또 있습니다. 정영학과 나무기 나누는 대화예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유동규가 돈 요구를 자꾸 해서 돈 요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 돈을 어떻게 만드니? 이 얘기를 정영학과 나무기 서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동규가 내가 뭐 로비를 하려면 총알이 필요한데 나무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면 나도 좀 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이걸 보면은 유동규가 나무 혹은 김만배한테 계속해서 돈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맞죠.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이라는 것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유동규가 계속해서 야, 내 돈 좀 줘. 내 돈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계속
보채기도 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 있어요. 역시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해서 내게 무척 힘들었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유동규가 얼마면 되겠냐? 얼마가 되겠냐? 내일까지 얼마가 되겠냐? 내일은 안 되겠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시간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시간을 좀 되겠어? 한 2주만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야. 남욱이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유동규가 계속해서 남욱한테 돈 달라고 보챘다라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있습니다. 이거는 정영학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예요. 여기서 보면은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너무 시달려 죽겠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규한테 그랬다는 거야. 내가 돈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돈 가져가라. 그런데 말하는 네가 얘기하는 다시마 회사 그거 어떻게 우리가 1,000억을 가지고 만들어 주냐. 안 되지. 다른 방법 찾아봐.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무조건 돈 달라고 이렇게 때를 썼대. 그래서 배임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돈 내놔라 이러면서 계속 김만배가 유동규랑 투닥투닥 싸웠다. 요 얘기를 여기서 한참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뭘로 한다? 남욱이가 해결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만 봐도 또 드러나죠. 유동규가 돈 달라고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다. 여기서도 이미 드러납니다. 너무 명백하죠. 자,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고요. 문제는 정영학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녹취록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심지어 언론 보도에서도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도 있습니다. 유동규가 지 입으로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야. 김만배께 아니라 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한 바도 있어요. 이미 2년 전이야 3년 전이야. 3년 전, 2년 전에 이미 보도를 했더라고. 볼까요? 여러분. 진짜? 자, 어제 정영학이 법정에서 얘기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얘기를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했더라고. 유동규가 그러고 말하고 다녔다고. 예? 진짜로요? 예, 진짜로요. 자, 보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9일 검찰에 A4 용지 20쪽 분량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 사장 직무대리가 비료 사업을 제안했고 이후 남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유동규 직무대리의 전처에게 5억 원을 송금했으며 재혼할 여성과 살 집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그 여성에게도 6억 8천만 원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를 내가 차명 소유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디에 나왔느냐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를 내가 차명 소유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받으면 빌린 돈 갚겠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요게 제일 핵심 부분이죠. 요게 어디서 나온 거다? 실은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예. 요 기사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2021년 10월 11일인가? 2021년 10월 11일인가? 그때 나온 보도예요. 이미 조중동도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이 아니라 유동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동규가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이 얘기를 정민용도 검찰에서 했고 검찰 역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걸 입 싹 닦고 마치 천하동인 1호가 이재명 것인 것처럼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죠. 검찰도 지금 사기를 친 겁니다. 검찰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즉 정민용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428억 요걸로는 기소를 못한 이유가 이미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앞으로도 428억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이 이 상황에서 기소를 한다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너무도 진술과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져 버리는 거죠. 검찰로서도 그 정도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최송란님 쌩 까는 거죠? 라고 하셨네요. 예, 영혼을 팔아라님 검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냅시다 라고 하셨고요. 화이트루이님 감사드립니다. 스카이님 장용진 배우님 연기력 좋다. 소정님 네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소정님 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님, 페리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네요. 네, 그 다음에 스카이님 여러 번 후원해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황태경님도 후원해 주셨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란 열무님 검찰의 자충수가 되겠다라고 하셨고요. 최선임님 이재명 대표가 억울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이거 검찰이 어떻게 보자면 처음부터 이재명을 겨냥하고 이 사건을 시작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검찰이 왜 저랬는지는 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 대장동 사건처럼 이렇게 큰 사건이죠. 큰 이 개발 사업에는요,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리가 파고듭니다. 1조 원이 넘는 이익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1조 원이 넘는 이익이 생기는데 그 업자들이 시장한테 뭐라도 하나 갖다 바쳤겠지. 정말. 하다못해 생일 선물이라도 하나 보냈겠지.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번 샀겠지. 뿐만 아니라 뭐 소소하게 뭐라도 보내지 않았을까? 정치 자금이라도 좀 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존의 부패 공식이나 기존의 이 관청의 관행들을 보면은 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이낙연이 지금까지도 이 대장동 사건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지가 볼 때 분명히 여기서 뭔가 있거든. 없을 수가 없거든, 지들 생각에는. 근데 없었다는 얘기야. 검찰도 아마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황당할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돈 한 푼을 안 받았어? 정말이야? 예,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진짜 이 정도에서 안 받았어? 저는 사실 이 대장동 이거를 판다 그랬을 때 약간 좀 걱정을 했었어요. 아무리 성남시가 5천억 원 이상의 많은 그 수익을 환수를 했다고 해도 그래도 4천억, 5천억 정도의 이익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으면 이 이익을 어떤 그 건설업자들이 그냥 모르는 척 하진 않았을 거다. 뭐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재명한테 돈을 건네줬을 거다. 당연히 의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액수는 아마 소액일까, 이재명의 그 생각, 그 사람 평소 살아온 바에 따르면. 하지만 주기는 줬을 거야. 아, 이거 뭐라도 하나 걸리면 큰일인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었어요. 근데 진짜 나가 안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저도 사실 놀랄 정도예요. 안 나오는 거 이 정도, 저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 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그렇게 몰고 갈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 진짜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청백리 상을 줘야 돼. 성남에 5천억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그것도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칭찬받고 또 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진짜 한 푼도 안 챙겼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 진짜 청백리예요. 아마 우리나라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청백리일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청백리를 세상에 배임으로 잡아넣는다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그럴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분명히 하다못해 뭐라도 있을 거니까 하다못해 생일 선물 비싼 거 하나 뭐 받았을 거야. 뭐 그 기동민처럼 뭐 양복이라도 하나 선물 받지 않았을까? 구두를 받지 않았을까? 피아제 시계라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나오면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안 나온 거지. 검찰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다 지금? 배임으로 간 거예요. 배임. 돈이 한 푼이라도 나왔으면 그걸로 물고 늘어졌을 건데 그걸 못 물고 늘어지고 배임으로 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대형 부패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결론이 뇌물이나 정치 자금이 아니라 배임으로 갔다. 이거는 수사를 망쳤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아니 저 사람이 피의자가 실은 매우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배임죄는 웬만하면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검찰도 지금 안 되는 거지. 공교로운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학폭 논란을 몰고 왔던 정순신 변호사가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로 걸었다? 배임으로 걸었어. 근데 거기서도 결국에 뭐는 나왔다? 양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걸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양복 한 두세 벌을 받았나? 그래가지고 500만 원어치의 양복을 받았대. 이게 걸렸어. 그러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도 상당히 억울하다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되게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검찰이 오바했다라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가 자기 장인이 인천 옛날 국회의원이었다 그러잖아. 그 사람의 뭐 인천시장 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도 결국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뭘로 걸려고 그랬냐? 배임으로 걸으려고 그랬거든. 참 보면 이 배임이라는 게 재밌어요. 그죠? 근데 그때 정순신 변호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배임으로 걸려고 그럴 때 대검에서 찍어내렸어. 야, 배임은 말 안 돼, 임마. 하지 마, 임마. 그래서 양복으로 건 거야. 그래서 양복은 유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하면 이재명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 거야. 제가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해왔지만 항상 이렇게 대형 개발 사업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정말 한 톨의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저도 제가 볼 때 제 그 기자 경력을 놓고 볼 때 놀라운 사람입니다. 잘 없어요, 이 정도로. 자, 오드리님 억울하시다고 큰 소리 내시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우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예. 자, 박명수님 이재문 행정천재에서 정치천재로 변모하는 중이라고 하셨고요. 소정님은 검찰 지들이 뇌물 받아먹으니까 이재명도 그런 줄 알았겠지. 예, 맞아요. 근데 검찰 애네들하고는 급이 다른 거지. 정말 세상 다 사는 세상이 틀렸던 거죠. 참 사실 제가 봐도 되게 놀라워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는 없죠. 진짜 없어.
진짜 이렇게 안 나오는 진짜 탈탈 털었는데 진짜 양복 한 벌이 안 나오고 구두 한 켤레가 안 나오는 거는 진짜 이례적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장실에 CCTV 달아놨대잖아. 오죽했으면. 돈 갖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주지도 않았는데 줬다라고 거짓말, 허위 증언을 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놨대요. 뭐 그랬으니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런 이재명을 걸려고 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에이 이재명 저 말만 들었지 얘도 파면은 다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지들도 되게 당황스러울 거야. 진짜로 안 나올지는 몰랐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올지는 몰랐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은 확실히 믿어도 되겠구나. 예. 마음 놓고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듭니다. 박명숙님, 까도 없다는데 10,000%예요? 예, 10,000% 겁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자, 장유진 TV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